지난 영상에서 비타민C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세히 알아보았었는데요. 비타민C가 어디에 좋고 또 어떤 비타민C를 발라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지만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은 제일 효과 좋은 거, 안정적으로 비타민C를 바를 수 있는 앰플 제품은 뭐일까?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타민C 앰플 고르실 때 꼭 확인하고 골라야 할 점들과 피부 타입별로 추천드리는 비타민C 앰플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인기 있는 비타민C 제품들과 숨어있는 강자 비타민C 앰플도 함께 장단점을 비교해서 오늘 정리해봤으니까 보시고 나에게 맞는 비타민C 앰플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데일리로 쓰기 편안한 사용감을 갖고 비타민C 함량은 적지만 그만큼 자극이 덜하고 촉촉한 사용감인 비타민C 앰플들, 그리고 높은 함량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서 효과에 좀 더 포커스를 둔 집중 케어 앰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 저자극 촉촉 비타민C 앰플이에요. 첫 번째는 구달 청귤 비타C 세럼. 이 제품은 제품명을 보면 비타민C가 꽤 많이 함유되어 있겠구나 싶으시죠. 얼마나 미백에 효과적인 원료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나이아신아마이드 4%와 탄제린 추출물, 제주 청귤 추출물이죠. 70% 함유를 맨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탄제린 추출물은 시트러스 계열이라서, 그러니까 레몬, 귤,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생각하면 비타민C가 가득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적으로 탄제린 추출물을 비타민C 성분이라고 직접적으로 볼 순 없고 컨셉 원료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으로 미백 기능성을 받았고요. 이외에 또 포함된 게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100ppm 0.01%입니다. 사실 함량이 적지만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비타민C 유도체 성분으로 2% 이상 사용되면 미백 개선에 효과를 줍니다. 열이나 빛에 약한 비타민C 성분은 비타민C 유도체로 사용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 따가움 같은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구달 청귤 비타C 세럼은 보관도 편리하고 비타민C에 대한 자극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먼저 피부 타입은 건성, 지성, 복합성 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바른 직후에만 살짝 끈적임이 느껴지고 상당히 빠르게 흡수돼서 끈적임이 사라집니다. 성분을 보면 보습과 수분 증발을 막는 추출물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만큼 촉촉하게 미백 효과 있는 수분 세럼 느낌으로 바르기 좋습니다. 지성분들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찬바람 불면 지성 피부도 하나만 바르기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토리든 셀메이징 비타C 브라이트닝 앰플. 구달 비타C 세럼과 비슷한 느낌의 앰플이에요. 요즘 나오는 비타민C 앰플들은 함량만 높이기보다 효과와 부작용을 줄이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토리든 비타C 앰플 역시 순수 비타민C인 아스코빅 애시드 함량만 높게 넣는 것보다 5D 리포존 비타민C 컴플렉스의 다양한 분자 크기의 비타민C 유도체 성분 4가지를 함께 배합해서 담았어요. 미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에 여기 보이는 순수 비타민C와 4가지 비타민C 유도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달과 토리든 비타민C 세럼 모두 비슷한 제형이고 비타민C 함량만 놓고 보면 토리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사용감은 토리든이 아주 약간 더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고요. 역시나 건성, 지성, 복합성 가리지 않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듀이트리 에이시딥 흔적 진정 앰플. 이 제품은 숨겨놓고 혼자 쓰고 싶은 그런 앰플인데요. 먼저 비타민C 함량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까지 자외선이 상당히 센 계절이라서 열에 의한 피부 자극을 관리하고 극한 외부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거기에 잡티 흔적까지 지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정말 잘 만든 앰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사용감이 꽤 좋았습니다. 겉돌지 않고 피부에 쫙 먹는 산뜻한 제형인데 그럼에도 촉촉해요. 여름 동안 테스트하느라 5개 이상의 비타민C 앰플들을 비교하면서 쓰고 있는데 더울 때 특히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앰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진정 효과가 좋았습니다. 발랐을 때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좋은 편이어서 특히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아침에 바르면 온도를 내려줘서 더 손이 많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5%로 고함량 들어있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도 함께 함유하고 있고,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와 비타민C 유도체도 높은 함량은 아니지만 함유하고 있고, 아하 성분인 시트릭 애시드와 항산화제 효과로 알려진 아시아틱 애시드도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형은 건성과 복합성분들은 여름에는 하나만 바르고 크림 바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성분들은 사계절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비타민C와 레티놀은 자극과 자극의 만남이 될 수 있어서 같이 바르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레티놀은 500IU, 그러니까 0.015% 함유돼서 그리 많은 용량은 아닙니다. 레티놀의 주름 개선 효과보다는 모공 관리에 적합한 정도의 레티놀 함량이고요. 거기에 순수 비타민C인 아스코빅 애시드 이만큼, 그러니까 1.4% 정도,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요만큼 1.4% 정도가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중에 의아하게 느껴지는 성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티타늄 디옥사이드. 무기자차 성분 중 하나죠.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무기자차 성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특정한 색을 내거나 사용감을 내기 위해서 스킨케어에도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감을 잡으려고 함께 배합한 것으로 보이네요. 레티놀, 비타민C 모두 저용량이 함유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비타민C를 캡슐화해서 사용 직전에 터뜨려서 섞어 쓰는 방식으로 안정도를 높여서 따끔거림 거의 없이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낮, 밤 번갈아서 세럼 다르게 쓰는 것도 귀찮고 하나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역시나 피부 타입을 가리는 제형은 아니지만 이건 구달 비타C 세럼과는 달리 하나만 바르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건성이나 복합성분들은 하나만 바르면 좀 촉촉함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오히려 지성 피부분들은 쫙 붙는 제형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건성 피부라면 수분 보습 세럼 하나 더 하시거나 장벽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니스프리 비타C 그린티 엔자임 세럼. 부담 없이 자극 없이 매일 사용하기 편한 미백 세럼입니다. 제형만 보면 노란 캡슐이 좀 오일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얼굴에 바르면 산뜻하게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라서 어떤 피부 타입이든 편하게 바르기 좋고요. 건성인 제가 발라도 전혀 건조하다는 느낌은 없었던 제형 면에서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비타민C로는 비타민C 유도체 2만 ppm 2%를 함유했고, 다른 비타민C 앰플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원료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바로 아스코빅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100ppm 0.01%입니다. 테트라 에스터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비타민C 유도체고요. 상대적으로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비타민C 유도체인데 안전성이 좋은 비타민C 유도체들 중에서도 더 안전성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특히 비타민 E와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에 시너지가 나서 흡수력과 안전성이 더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에 빠르게 침투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제형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흔하게 사용되는 미백 성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150ppm 0.015% 함유된 프로테아제는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분해해서 제거해줘서 거친 피부결을 매끈하게 해주고 또 사용 후에 칙칙했던 피부톤이 밝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나 바하 성분보다도 자극이 덜해서 세럼으로 매일 사용하더라도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니스프리 비타C 세럼 설명을 보면 7일만 따라하면 한 톤 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테아제의 각질 분해 효과가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안하고 바로 거울을 보면 피부톤이 일시적으로 환해 보이곤 하는데 이것과 좀 비슷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C 고함량 앰플들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미백 잡티 세럼. 무엇보다 전성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른 제품들 전성분보다 훨씬 단촐하다는 게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정제수 다음으로 바로 순수 비타민C인 아스코빅 애시드인 걸 보면 그만큼 정말 진정으로 비타민C가 고함량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품명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가 23% 함유되어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저자극 촉촉 타입은 비타민C 함량이 높지 않지만 이제 고함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비타민C의 흡수력과 안정화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함께 많이 섞이는 게 지난 영상에서 시너지 원료로 소개해드린 토코페롤 같은 비타민 E입니다. 이 제품을 보면 슈퍼 비타민 E라고 하는 토코페롤보다 효과가 50배 뛰어나다는 토코트라이에놀이 핵심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 열, 산소를 만나면 파괴되기 쉬워서 공기 유입과 빛을 최대한 차단하는 특수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고함량으로 비타민C가 들어있어도 매번 사용하느라 이 열고 닫을 때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내용물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하게 되는데 상온에 120시간 그대로 둬도 항산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안정화된 처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분을 보면 오일이 상당히 여러 종류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C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처방이고 그만큼 냄새에서도 오일 냄새가 느껴집니다. 지성인분들은 상당히 오일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꼭 지성이 아니라고 해도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 중에서도 오일 성분의 피부 반응이 잘 나타나는 분들은 사용감 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타민C 함량이 높다 보니 민감한 피부인 분들은 따가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특히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꼭 미리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거나 따가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크림과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특정 원료 고함량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요. 그 원료에 의한 효능은 좀 높아질지언정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비타민C 23보다 그런 이유로 비타민C 13이 이 제형과 흡수력 등 모두 더 만족스러웠어요. 고함량 비타민C를 발라보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피부가 민감하거나 가볍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비타민C 13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타민C 13%도 그렇게 적은 함량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지듀 EGF 고함량 비타민C 부스팅 앰플. 먼저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 23만 ppm, 23%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함량만 보면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과 동일하죠. 근데 여기에 비타민C 유도체인 에틸 아스코빌에텔이 2만 ppm, 2% 추가로 함유되어 있어서 총 비타민C가 25%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에틸 아스코빌에텔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성분이라서 비타민C 앰플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지듀 비타민C 앰플에서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원료를 함께 넣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루타치온 5000ppm 0.5%, 비타민C와 E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페룰릭 애시드 5000ppm 0.5%, 그리고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트리넥사믹 애시드 1000ppm 0.1%까지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원료 배합으로만 보면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원료들이 알뜰하게 꽉 들어찬 느낌인데요. 근데 저는 좀 따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직접 테스트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아이오페 글루타 비타민C 토닝 앰플. 순수 비타민C 25%와 순도 98% 바이오 글루타치온을 함께 배합했습니다. 비타민C와 시너지를 내는 원료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을 함께 넣었는데요. 여기에 데일리로 부드럽게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파하 0.1%를 함유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가꾸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용기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외부 산소 유입을 차단해주고 용기 내에서 생성되는 가스도 배출해내서 산화가 좀 늦춰지겠구나 라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성분 한번 살펴볼게요. 아스코빅 애시드가 역시 정제수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비타민C 유도체 성분도 2가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타민C가 25% 함유되다 보니 약간의 따끔거림은 있었는데 끈적임이 아예 없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용감은 이 정도 고함량 비타민C 앰플치곤 괜찮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좀 쫀쫀해진 마무리감이라서 지성분들도 한여름 아니라면 사용하기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고함량 비타민C를 즐겨 쓰진 않지만 사용하고 싶을 땐 이 제품을 크림에 살짝 섞어서 발라주곤 하는데요. 만약 저처럼 따끔거림이 좀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발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함량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피부 좋아지려고 바르는 화장품인데 이 불편함과 자극이 느껴지는 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화장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해도 피부가 편안하고 주름, 탄력, 잡티 같은 피부 문제들을 최대한 늦추거나 생기지 않게 방지해주고 생겼다면 얼른 그 흔적을 지워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제가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했던 제품들과 괜찮다, 이 정도면 정말 좋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제품은 소개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뷰티 정보였길 바라면서 저는 더 도움되는 사계절 피부 지킴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